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이재명 대표는 위성락 위원 등을 통해 민주당의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미국이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명확한 논조의 공식 입장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지시하는데 5.18 당시 전두환을 용인해준 미국의 행동이 이후 한국 내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이번 계엄에도 미국이 오판한다면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는 겁니다. 이제 한 달여 남은 짝퉁 정부의 매국적 협상을 미국이 하려는 것에 대해 슬슬 미국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익 작가는 한국과 미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자신의 권력을 대통령에게 위임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국가 간에 협상할 것이 있으면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두 국가의 대통령이 나서서 하게 됩니다. 한국에는 현재 대통령이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직을 대행하고 있는데 그는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 임명직 공무원일 뿐입니다. 미국이 대통령도 없는 한국과 관세 등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한국 국민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대통령을 새로 선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30여일 지나면 한국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미국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큰 나라라고 작은 나라 한국 국민을 함부로 대하는 일은 삼가기 바랍니다. 제국주의 시대는 이미 먼 옛날의 일입니다. 공화국 간의 원칙과 예의는 지켜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캐나다는 정권교체가 유력한 상황에서 관세 전쟁으로 인한 반미 감정이 폭발하여 자유당이 재집권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스콧 베텐트 재무부 장관이 한 발언 우리는 한국 등이 협상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나와 신속한 합의를 마무리하고 이를 성과로 삼아 본국에서 선거운동을 활용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말은 오히려 한덕수 입장에서 선거 폭망을 가져오는 발언이지 결코 도움이 되는 발언이 아니다 이겁니다. 블루파크에 출연한 부승찬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와서 국회 와서 보고를 했어요. 이거 사실이 아니다고. 아니라고요. 강력히 부인을 했고 산업부 1차관도 아니라고 부인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재무장관 베센트가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여져요. 왜 의미가 있냐면 야 한덕수 너는 안 돼. 저는 이걸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의 공범들 예. 니네는 한 대로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다른 국가, 타국가 협상 대상국인 한국을 대해서 협상한 거를 이렇게 선거 캠페인까지 끌고 와서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한덕수 대행 체제에 대한민국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야 뭐 이 나쁜 놈 XX 이렇게 하지만 그만큼 미국도 이재명 체제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한덕수의 설레발을 폭로했다 이렇게. 예. 베센트가 안 그러면 이거 외교적으로 동맹 국가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 민주당한테 국민한테 우리 국민한테 네. 알려주는 거다. 자, 이런 상황에서 체코와 26조 규모의 원전 사업을 5월 7일 계약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5월 7일이면 한덕수가 단일화하겠다는 기간이고 이를 자신의 공로로 적극 홍보하겠지요. 문제는 이 수주가 매국적 협상이라는 데 있습니다. 매불쇼에 출연한 박시동 경제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원전에 관해서 수출을 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 1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한다. 그리고 둘째, 이번 원전 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프로젝트마다 8억 달러의 일감을 보장한다. 그리고 연료봉을 미국산 웨스팅하우스 거를 쓴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뭐냐면 안 그래도 지금 덤핑이고 남는 거 없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일감을 8억 달러면 거의 1조예요. 1조 2천억입니다. 예. 우리 남는 거 없어요. 우리 한 기에 12조거든요. 지금 두 기에 24조 지어요. 근데 이거 남는 거 없다고 지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또 다시 미국한테 8억 달러씩 떼어주라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연료봉 같이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부품이거든요. 그것도 미국산 써. 그러니까 또 우리가 원가를 또 떼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수익성 악화가 뭐 더할 나위 없이 낮아져서 남는 게 없는 협상이 좀 타결됐어요. 남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손해 볼 것 같은데. 당연하죠. 근데 이제 저는 그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한 번 손해는 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진짜로 문제 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미국이 바라는 건 뭐냐면 걔네들은 어차피 원전 못 짓습니다. 짓는 건 우리가 지어요. 그런데 지적재산권이라는 하나의 무기를 가지고 한국을 수직 계열화해가지고 하청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는 가서 물건 찍어와. 그래서 지어. 그리고 짓는 것마다 우리는 빨대 꼽아가지고 지적재산권을 가져갈게. 그리고 니네들이 할 때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도와줄게. 각국을 압박하면서.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팀으로 가고 니네 하청처럼 해. 이게 걔네들의 목표인데 그렇게 영구히
이 산업 구조가 종속되면 원전 산업 아무리 일으켜도 뭐합니까? 곰이 제주 부리고 뭐는 여우가 가져가는 아니 거잖아요. 하청이라도 거기서 떨어지는 동전이 있으면 그나마도 괜찮은데 윤석열이는 분명히 이걸 갖고 국내 정치용으로만 이용하고 돈은 밑으로 다 샌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 그 수직 계열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어내려면 아니야. 예전에 너희가 지어줬던 거랑 전혀 다른 원전이야. 우리가 그동안 개발한 건 한국형 원전이야. 니네들 지적재산권과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지금까지 10수년간 한미 간의 대립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보세요. 앞으로 프로젝트당 지적재산권 1억 5천만 달러를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게임 끝났다. 영원히 기술적으로 종속됨을 사인했다는 거 제가 볼 때 이게 그게 매국노 협상이라는 거예요. 매국노네. 그게 매국노야. 이게 타결된 건 뭐예요? 우리 정권이 들어오니까 원전 수출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 줄의 홍보를 위해서 그렇지. 앞으로 영원히 가야 될 한국 원전의 산업의 길을 팔아넘긴 거란 얘기죠, 제 얘기는. 자기 지정용으로. 이거 정권 바뀌고 다 확인해야 되고요. 제가 볼 땐 이 협약 깨야 된다고 봅니다. 자, 결국 기회주의와 무능으로 점철된 자를 미국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한덕수다 이겁니다. 김민석 최고는 정부 청사 앞 마지막 1인 시위를 하며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오늘 먹튀합니다. 한덕수 대행이 오늘 먹튀합니다. 그동안 국민이 제공한 총리 자리와 총리 차량과 총리 월급과 총리 활동비를 이용해서 사전선거운동과 출마 장사를 하고 심지어 국익과 민생이 걸린 관세 협상까지 말아먹으려 해온 한덕수 대행이 드디어 노역의 속셈을 드러내 출마를 위해 사임한다고 합니다. 한덕수 대행이 오늘 할 일은 근엄한 출마 선언이 아니라 무릎 꿇은 석고 대죄입니다. 공직을 이용해 선거 준비를 하고 다른 공직자들을 동원한 것은 본인도 관련자들도 모두 선거법 위반이고 직권 남용입니다. 국정원 출신들로 선거 준비 상황실까지 운영한 공작 정치의 악취까지 진동합니다. 빅텐트라는 미명하에 구시대적 사쿠라 연합까지 준비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노역의 끝은 멸망이 될 것입니다. 검찰과 선관위는 즉각 총리실을 압수수색하고 한 대행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합니다. 먹튀할 게 따로 있지 감히 총리 자리를 먹튀합니까? 오직하면 오늘 정부 종합청사위의 구름이 유독 잔뜩 찌푸렸겠습니까? 을사 이완용 이후 최악의 재상 을사 먹튀 한덕수로 기록될 것입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60일의 국정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지겠다는 사람을 국민은 용인하지 않습니다. 관건 선거의 정수를 보여준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사퇴하고 내일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국민 혈세로 전국을 돌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측근들을 미리 사직시켜 선거 캠프를 꾸리는 등 관건 선거를 자행해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마지막까지 단물을 빨아먹고 공직자 사퇴 시한을 코앞에 두고 사퇴를 한다니 파렴치한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한권한 대행은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으라고 했습니다.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드러났듯 미국에게 대한민국의 국익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해달라는 말도 공허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고로 점철된 정부의 2인자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참회록을 써야 합니다. 고작 60일의 국정도 책임지지 않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5년을 맡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한 정부의 수장이 모든 책임을 내팽개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셀프 결제하는 모습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무책임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윤석열의 공동정범으로 지난 3년의 실정과 12.3 내란에 대해 일말의 책임조차 느끼지 않는 뻔뻔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부여받은 공적 임무를 방기한 채 사익만 추구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빛의 혁명을 통해 내란을 막아낸 우리 국민에게 윤석열 3년의 악몽을 선사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설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국회를 침탈한 내란 수계의 하수인이자 내란 혐의의 피의자가
감히 국회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 한덕수의 말로는 처절한 단죄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